유럽연합의 경우는 어때요? 27개 나라가 각각 다른 체제 속에서 살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평화를 실현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처장님이요. 우리 남과 북도 땅콩집처럼 마당을 같이 쓸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방용승입니다. 이 시간에는 평화공존, 공동성장의 새 시대와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란 전쟁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불확실성이 심화되어지는 국제 질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평화로운 상태일까요? 평화롭지 못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평화부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어떤가요? 북한은 2023년 12월 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9차 당대회를 통해서 한국 동족 범죄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했습니다. 즉 남북 관계는 80년 분단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날씨 예보를 할 때에도 한반도 전체 지도를 보여줬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북쪽 땅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지하철에 통일역도 지웠습니다. 그냥 역으로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통일 관련된 모든 단어를 지우고 있습니다. 대남 사업을, 대남 활동을 했던 모든 기관들을 다 없앴습니다. 북은 대한민국 국가는 통일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단된 지 80년이 지났으면 이제 화해하고 평화로 나아갈 때도 됐는데 왜 남북 관계는 이렇게 최악의 상태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눈 대화 중에서 다름과 틀림을 혼동해서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서로 생각이 다를 경우에 우리는 네 생각이 틀렸어 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생각이 다른 것이죠. 즉 다른 것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고 틀림은 오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80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그 삶을 존중하기보다는 틀렸다고 규정하면서 적대감을 키워지는 않았는지 함께 돌아봅시다. 자, 여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산을 동산이라고 하고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산을 서산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입장,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서로 누가 맞고 틀린 게 없죠. 그냥 다를 뿐이죠.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것,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틀렸다라고 서로 그러면서 삿대질하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남과 북은 지금까지 그래오지 않았는가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란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쉽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평화의 반대말은 뭘까요? 평화의 반대말은 뭐죠? 갈등? 전쟁. 요즘에 보통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평화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면 전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늘 평화로운가? 그렇지 않죠. 보통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것은 갈등적 요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평화롭지 못하죠.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그럴 수도 있고 이웃 간에 그럴 수도 있겠고 국가 간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평화는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다름을 틀렸다고 규정하는 순간 서로 적대감은 자라나고 갈등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의 시작은 다름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고 공동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자고 하는 것, 그것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하지 않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 속에서 실현 가능하다. 여기서 핵심은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80년 동안 살아왔던 대로 그들 살고 싶은 방식대로 앞으로 살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야 그들이 평화의 상대로서 나올 수 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올해 1분기 때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통일이 왜 필요한가를 묻는 설문에 29.2%가 전쟁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28.2%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평화와 성장, 그 이유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통일만을 해야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평화 공존 상태에서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국민들이 61.6%가 지속해야 된다라고 공감을 표시해 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평화 공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화 공존을 통해서 평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평화 공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 땅콩이 있습니다. 땅콩은 까기 전에 하나죠. 까고 나면 두 개가 나옵니다. 이처럼 한 울타리 안에서 마당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집, 땅콩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마당을 공유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서로 그만큼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이겠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바쁘다 보니까 쌀이 떨어지거나 간장이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옆집에 가서 빠르게 빌려올 수도 있겠고, 바쁠 때 아이들을 맡길 수도 있겠고, 또 기쁜 일 있을 때는 다 이웃집 불러내서 바베큐도 함께 즐길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아마도 마당을 공유하는 정도의 관계일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처럼 남과 북이 평화적인 공존의 방식을 풀어나가면 어떨까? 우리 남과 북도 땅콩집처럼 마당을 같이 쓸 수는 없을까요? 바로 철길을 공유하고 도로길을 공유하고 하늘길과 바닷길을 공유한다는 의미겠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러 중국에 방문했었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평양 거쳐 서울까지 이어지는 고속철을 같이 준비하자. 중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평양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평양을 설득해낼 것인가.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평양을 지날 때는 무정차로 지나가자. 필요하면 커튼도 내리고 지나가자. 다만 대륙과 해양을 한번 연결할 수 있도록 마당을 공유하면서 쓰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북에 무슨 이익이 있어야 북도 받아들일 텐데요.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바로 북의 철도를 현대화할 수 있죠. 통행료도 받아라. 그렇게 우리가 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공유하는 마당을 넓혀 나갈 수 있겠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적대감이 하나하나씩 녹아내리고, 그러다가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남과 북이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북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을 같이 공동 개발할 수도 있겠고, 언젠가는 이 오솔길이 넓어지고 넓어져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즉 신뢰관계가 완전히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합리적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뤄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느닷없이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30여 년 전에 이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해서 첫 번째 단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실행했었던 화해 협력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땅콩집을 짓는 단계인데요. 남북 연합 단계입니다. 서로 체제 그리고 살림살이 다 각각 존중하고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서 평화롭게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두 번째 방안인 남북연합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3단계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인데, 이 3단계 완전한 통일은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신뢰가 회복되고 난 뒤에 그 시대를 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알아서 결정할 것으로 남겨두면 어떨까요? 그런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단 국가인데 바로 이런 식으로 땅콩집을 짓는 식으로 평화 공존을 실현해 나가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이 아일랜드는 우리하고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요. 여전히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영국의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어요. 한 800년 정도 받았나요? 20세기 초반에 독립하게 되었는데요. 독립하면서 바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분단되었듯이 이 나라도 독립하는 순간 바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북아일랜드 지역에는 영국계에서 많이 이주해서 살았던 영국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시민의 정체성으로 살고 싶어 했죠. 그 과정 속에서 분쟁이 일어났죠. 그 분쟁이 장장 30여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북아일랜드 분쟁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평화부터 시작하자. 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북아일랜드 살고 있는 영국계와 아일랜드계 권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의를 해나가고 남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서로 국경의 경계를 없애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화를 실현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실정에 맞는 평화와 통일을 고민해 보자는 거죠. 즉 먼저 지금 당장에 평화부터 실현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무엇부터?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휴전협정을 바로 끝내고 평화체제로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3.1절에 우리 대통령께서 정전체제, 즉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공감하는 국민들이 59.2%였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서로 간의 경계심을 높이는 것이고 적대감을, 불필요한 오해를 쌓게 하는 것이니까 통일 논의는 그 후대들에게 맡기자. 유럽연합의 경우는 어때요? 27개 나라가 각각 다른 체제 속에서 살고 있죠. 어떤 나라는 대통령제로, 어떤 나라는 내각제로, 어떤 나라는 입헌군주제로 각각 다른 체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유로존을 만들어서 경제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있고, 그리고 스포츠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이루면서 점점점 더 통합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전쟁이 없었던 나라가 아니죠. 중세시대 때 엄청나게 날만 새면 전쟁을 치렀죠. 역사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가깝게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은 하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국가연합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성립되지 않는 거죠. 다만 전쟁을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휴전체제, 즉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평화 공존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통일, 이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소장님이요. 저요. 평화도 통일도 결국에는 국민이 하는 거죠.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사무처장이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국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해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실현 나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 평화 공존에 대한 염원들을 잘 모아서 정부에 실어 나가야겠죠. 그런 일들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대화 그리고 100만 국민 인터뷰입니다.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많이 알려나가고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많이 모아주면서 또한 집단 지성에 의해서 평화 공존 방식들을 더 다양하게 더욱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민주평통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